월평빌라 이야기 자취편 세 번째. 자취 핵심은 사람. 박상재 아저씨가 거창읍에 방을 얻었습니다. 거창 성당 뒤편, 낮은 지붕들이 겹겹이 닿고 골목골목이 미로 같은 정겨운 동네에 단독주택 2층을 얻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방입니다. 아저씨 자취는 몇 년 전부터 구상했고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2014년 겨울,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 2명이 한 달 동안 지원했고 아주 잘 했습니다. 집을 구하고 이사하고 집들이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열심히 잘했습니다. 월평빌라 역사를 썼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역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자취방을 구하는 데에도 핵심은 사람이고 관계입니다. 누구와 이 일을 의논하고 도모할 것인가? 살피고 살릴 둘레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기 바라는가? 사회사업 하는 겁니다. 하나, 문인화 동아리 활동하며 알게 된 그림방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형수, 형님 안 계세요? 내가 방을 구하는데 방 있어요? 사장님은 일 나갔어요. 그런데 무슨 방이요? 방을 구하려면 부동산에 가거나 신문을 봐야지. 아저씨는 불쑥 꺼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모님이 의아해했습니다. 그제야 아저씨가 자초지종을 전했습니다. 그림방을 나와 거창시장에서 송이 파는 친구에게 갔습니다. 어쩐 일이야? 뒤에 젊은 친구들은 누구야? 방 좀 구하려고. 이 친구들은 이번에 나를 도와줄 청년들이야. 방 구하는 이야기 말고도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피자 가게에 갔습니다. 종종 외상하는 곳입니다. 피자 가게에서는 아저씨가 실습생을 소개하고 집 구하는 사정을 먼저 말했습니다. 아저씨, 월세 말고도 나가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보일러는 기름인지 가스인지 연탄인지 잘 보셔야 해요. 사정을 들은 사장님이 집 구하는 요령, 특히 집 살피는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면 빈집이 많은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자전거 방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실습생을 소개하고 집 구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저씨가 설명을 참 잘했습니다. 한두 번 설명하니 요령이 생겼나 봅니다. 동네 할머니께 여쭈어봐요. 동네를 잘 아실 테니. 자전거방 사장님 조언은 간단했지만 이제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오래된 보석 같습니다. 요즘은 집을 구할 때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건 구식이니까요. 정보지, 벽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사 오고 가는 걸 동네 사람이 모릅니다. 아저씨가 가끔 영화 보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알고 지내는 직원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도서관까지 계획대로 다 다녔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으려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고 거기 보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도를 따라 7군데 잘 다녔습니다.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보물은 없었습니다. 아저씨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둘. 아저씨, 글씨체는 이게 좋을까요? 아깝게 나을까요? 아저씨, 사진은 어디쯤 놓을까요? 아저씨,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좋을까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와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팸플릿이 있으면 설명하기 쉽고 받은 사람이 두고두고 보며 생각하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연락할 수 있습니다. 팸플릿을 갖고 들뜬 기분으로 시내에 갔습니다. 지나는 길에 월세방 벽보가 붙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준비한 만큼 기회를 얻는다는 확신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기세, 물세, 관리비가 없고 방이 넓고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어디 사는지 물었습니다. 월평 빌라요? 거기 장애인들 보호하는 곳 아닙니까? 재워주고 먹을 거 주고 다 주는데 뭐 하려고 나옵니까? 집주인 아저씨는 마구 뱉었습니다. 거기다가 말까지 놓았습니다. 아저씨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옆에 있는 실습생을 생각해서 그런 건지 참말로 아무렇지 않은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인지 집주인은 월평 빌라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월평 빌라는 한 번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수용 보호하는 곳으로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월평 빌라 입주자와 가깝게 지내고 월평 빌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집주인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교우, 동료로 오가니까요. 그러니 집주인은 월평 빌라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지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지시설은 수용 보호하는 곳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겠네요. 복지시설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도 이런 편견이 있으니 이런 편견과 오해는 어디서 비롯할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편견과 오해를 본디 갖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복지시설을 보고 이런 편견과 오해를 품게 되는 것인지 철학자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논쟁을 하라 하죠. 그 사이 닭은 알을 품어 새끼를 부화시킬 겁니다. 복지시설의 편견이 어떠하든 오늘 만난 집주인 같은 사람이 얼마든 아저씨를 이웃으로 품을 이웃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이웃을 찾으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셋. 오늘은 세 곳을 봤습니다. 마지막 집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깨진 창문 2개는 말해야겠네. 오늘 본 집 중에 1순위예요. 아저씨는 당장 계약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활짝 웃었고 집 구석구석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모양입니다. 다 둘러보고 집을 나서던 아저씨가 갑자기 손을 불끈 쥐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이팅!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저러실까. 집을 구하는 요 며칠, 이전에 없던 긴장과 생기가 아저씨에게 있습니다. 무엇에 홀린 사람 같고, 사랑에 빠진 사람 같고,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습니다. 화이팅 했던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깨진 창문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는 통유리라 테이프 붙이고 하나는 새로 갈아 드릴게요. 집주인에게 묻겠다던 깨진 창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전기세와 도시가스는 분리되어 있어 서로 번거로울 일이 없을 거라 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살림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도 아저씨와 주인 할머니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침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계약하지요. 아저씨를 잘 돕는다고 시설 직원이 나서서 다 알아보고 계약하고 통보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월평 빌라요? 거기 장애인들 보호하는 곳 아닙니까? 재워주고 먹을 거 다 주는데 뭐 하려고 나옵니까? 했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시설 직원이 집 둘러보고 집주인과 의논하고 집 계약한 후에 아저씨에게 통보했다면 주인 할머니는 아저씨를 어떤 존재로 여길까요? 계약이 성사되자 주인 할머니는 아저씨를 벌써 이웃으로 품습니다. 꽃 키우는 걸 좋아한다니 공간을 내주겠다. 폐지를 모아 판다니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아저씨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집주인과 새빵 사는 이웃으로 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집 구한다고 찾아다녔던 사람들에게 집 구했다고 소식했습니다. 아저씨가 얼른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피자 가게에 갔습니다. 아저씨 표정도 발걸음도 당당하고 힘찼습니다. 나 집 구했어요. 사장님 내외가 당신 일처럼 축하했습니다. 아저씨가 전한 팸플릿을 가게 안에 며칠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도배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더니 사장님이 인테리어 가게를 소개했습니다. 그런 건 원래 집주인 몫이니 집주인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친구야, 집 구했다. 송이가게 친구에게 갔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세탁기, 밥통 같은 살림살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물었더니 친구가 잘 아는 가게를 소개했습니다. 당신 이름을 대면 잘 봐줄 것이라며 전화해 놓겠노라 했습니다. 이삿짐 옮길 트럭을 부탁했더니 망설임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림빵 사장님에게 집 계약하는 요령을 여쭈었더니 읍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고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7곳, 7사람. 집을 구할 때 의논했고 구한 뒤에 소식할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피자 가게 사장과 손님, 그림빵 사장과 손님, 자전거빵 사장과 손님,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 피자, 문구, 자전거, 도서관 일로만 관계하는 것 같지만 그 관계 너머로 관계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런저런 일로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의논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왔을 겁니다. 이웃으로 지냈을 겁니다.
5. 아저씨, 자취하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주인 할머니가 내 사정 알아주면 감사하다 말하고 선물하고 싶네요.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잘 지내고 싶네요. 이웃과도 잘 지내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월평빌라 가서 폐지 정리하고 고물상 가서 일하고 학원 청소하는 날에는 일하러 가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하루를 그렸습니다. 아저씨 꿈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웃을 살피고 하루를 채웠습니다. 집 계약을 하루 앞두고 몸살이 났습니다. 펄펄 날아다니던 분이 말수가 줄고 팔과 손목이 아프고 피곤하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몸살 같습니다. 몸살 날만 합니다. 한동안 여기저기 다녔고 막상 내일 계약한다 하니 긴장이 풀린 겁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내 몸 돌볼 겨를 없이 다녔던 겁니다. 그럴 만한 일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얼마나 신났으면 그랬을까? 이토록 마음 빼앗긴 일이 있었을까? 시설에 사는 사람에게 그럴 일이 있을까? 이런 일로 아프고 몸살 났다는 건 시설에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6. 오늘은 구두를 신어야겠다. 구두를 신고 가야겠다. 방을 구하고 살림살이 채워 내 집을 꾸미겠다는 꿈을 이루는 날이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 꿈이 아니야. 계약서에 이름을 적으니 꿈이 아니야. 내 삶 다부지게 재미있게 잘 살 거야. 그래, 구두를 신고 가야지. 계약하러 가는 길, 아저씨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집주인과 마주하고 아저씨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집 주소 한자 한자 아저씨가 썼습니다. 한 글자를 틀렸습니다. 학생이 대신 써주지 그래? 그리듯이 따라 쓰는 아저씨를 보다 못한 주인 할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적었습니다. 계약자에 박상재 하고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서툴러도 아저씨가 쓰는 이유를 주인 할머니는 알아차렸을 겁니다. 기다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인생을 길게 산 사람으로서 온갖 것을 기다려본 사람으로서는 금방 알아챌 겁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한 거 처음이에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저씨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 속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저씨는 주머니 속 계약서를 꺼내서 이웃에 자랑했습니다.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2014년 12월 한 달 월평빌라 302호에 사는 박상재 아저씨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이준혁, 정지은 학생이 아저씨 자취방을 알아보고 계약하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간 자기 삶을 살도록 도운 월평빌라 직원의 수고, 서로 도와가며 이웃으로 지낸 사람들의 숨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삿짐 옮기고 집들이 했습니다. 잘 지냅니다. 한 달 후 1년 계약했습니다.